일본 정부가 12월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습니다. GDP 1%로 제한해온 방위비를 5년 안에 2% 나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요. 5년 뒤 일본은 약 100조 원이 넘는 방위비를 쓰는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패전 이후 방패 역할만 했던 자위대가 무려 70년 만에 다시 칼을 쥔 엄청난 사건. 전쟁 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처럼 보입니다. 청일전쟁 때 이야기 나만 생각나는 거 아니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적국이 미사일로 공격하기 전에 전투기와 미사일로 먼저 공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수천 킬로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하겠다? 선제 공격, 전쟁 개시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선제 공격할 수 있어서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자신들이 공격받은 직후에만 반격할 수 있었고 방어를 위한 무기도 최소한만 가지기로 한 전수방위 원칙이 있었는데요. 이를 77년 만에 완전히 바꾼 셈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개념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아베 전 총리. 당시 아베는 기지에 한정할 필요 없다. 적의 중심부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너무 노골적으로 주변국을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엄청 샀습니다. 그런데다 꼭 기지에 국한할 필요가 없으니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명칭을 바꿔 통과시켰습니다. 되받아 공격한다는 뜻의 단어 반격. 선제 공격을 정당방위 대응인 것처럼 이미지를 둔갑시킨 거죠. 제 눈에는 전쟁을 일으킨 범죄국인 일본이 패전 이후 마치 원폭의 피해자인 것처럼, 패전의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본 자신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기시다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발표하면서 전수방위 원칙 단어를 4차례나 평화국가라는 말을 2차례나 사용하면서 평화국가 행보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平和国家としての日本の歩み、これは全く不変であります。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일본 하면 사무라이 정신 딱 떠오르죠. 근데 사무라이 정신 하면 딱 마주보고 정면 대결, 명예를 중시하고 지조 높은 무사, 막 이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다 일본 영화, 만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무라이는 상대가 방심할 때 기습으로 죽이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강한 적을 만나면 일찌감치 투항하고 힘이 약한 곳은 집중적으로 때리는 수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청일전쟁 때 이야기 또 나만 생각나는 거야? 민비 시해 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진주만공습, 태평양전쟁 하나같이 다 비겁한 기습공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에 의한 선제 공격은 모두 국제법 위반입니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 자국 헌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정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행사하는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북 길이 약 1000km, 동서 평균 폭 300km밖에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순식간에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공격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일본은 이번에 발표할 때 북한의 반격 능력 행사할 때 일본 자위권 행사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한국과 협의할 여유도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북한 땅이 한국 영토 아니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때 한국 허가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다며 각종 훈련과 무기를 증강해왔죠. 논란이 될 때마다 우리 정부가 한국 승인 없이 일본 자위대 한반도에 진입 못한다 입장 냈지만 매번 답변 안 하고 명확한 답변 피하더니 이번에 본심이 다 드러난 거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생긴 거다? 바로 일본에게 생긴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강력 항의했었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한반도에 대한 전쟁 개시권을 운운하는가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날아가는데 일본도 국방비 증액 안 할 수 없지 않냐고 일본 걱정을 하더니 이번에는 일본도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전쟁 개시권을 합법화시켜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한미일 프놈펜 회담에서 일본에게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하면서 도와준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아니, 정작 한국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전쟁 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전쟁 개시권을 갖겠다는데 이렇게 관대할 수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을 주장해온 자니까 선제 타격이 너무 보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도 갖고 나도 갖는 유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복하자면 선제 타격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방에 만전을 기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면 위기의 정세를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선제 타격과 전쟁 준비를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 그거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번 일본의 결정을 두고 유일하게 극찬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welcomes Japan'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국은 이번 결정을 두고 역사적인 결정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해놨으니 이 지역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그리고 대행국은 일본인 게 확실해진 거죠. 미국은 일본이 공격형 무기를 무장하는 데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공격형 무기로 완전 무장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당연히 동아시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시 국가 책임자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본의 적기주 공격 능력 보유를 옹호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전쟁 위기는 한반도에 가장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his is Japan이었습니다.